뭘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벌써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자기 보고 하라 그러나? 내가 해서 필요하면 계란도 공급해 줄 거고 오리알도 공급해 줄 거고. 계란 안 먹는다고. 안 돼. 이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자긴 자기 볼일 봐. 볼 봐.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도리어 큰소리인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또다시 할 말을 잃는다. 이젠 더 이상 남편의 고집을 받아주고 싶지 않다.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더니 오늘만큼은 남편이 남보다 못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가장을 굶길 수 없으니 산여피 아내는 남편의 요구대로 계란 요리를 준비한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호떡 뒤집듯 바뀔 순 없는 노릇. 여전히 말이 없는 아내의 마음을 풀기 위해 남편이 칭찬 공세에 들어가는데 요리를 잘했네. 그럼. 진짜 맛있지? 맛있어. 집에서 직접 기른 암탉이 난 거야. 다른 반찬도 좀 드셔보세요. 계란 이거 좀 좋은 거야 이거. 미역 무침도 좀 살펴보고 뭐 계속 계란만 먹으라 그래. 자기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 처리 다 해. 그 자기가 식판 처리해서 다 주면은 싹 처리 다 해. 한 키워볼래? 막 기겁을 한다. 아니 닭한테 신경 쓸 거면 밭에 풀이나 좀 내줘야 그 신경 쓸 시간에. 내가 알아서 처분할 테니까. 알아서 처분하다가는 이제 가을 돼요. 불삭 정리해주니까 닭 한 번. 나 밥 안 먹고 싶어. 아니 밥 해주자. 왜? 싫어. 아니. 나 닭 안 먹이고 싶다고. 애써 마음을 풀어보려는 와중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남편의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럴 때마다 아낸 속이 바짝바짝 탄다. 결국 닭 키우는 일도 자신의 차지가 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아내의 속 타는 밤이 그렇게 깊어간다. 다음 날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농장을 찾았다.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위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 농장을 방문한 건데 어젯밤에 냉전을 곱씹을 새 없이 아내는 정신없이 바쁘다. 자 여기도 있네. 여기도 봐. 여기 봐. 여기 또 크잖아. 남편에겐 다행스러운 일인 걸까? 많은 체험객을 별탈 없이 치르기 위해 모녀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닌다. 빨리 지금 마음이 억수로 급해. 딸과 아내가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남편은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뒷짐을 지고 서 있다. 할 일 없이 멀뚱히 있는 것도 못할 노릇. 결국 체험장을 빠져나와 자신이 할 일을 찾았다. 요즘 상구 씨가 꽂힌 또 하나가 바로 꿀 농사다. 본격적으로 한봉을 할까 생각할 정도로 푹 빠져 있는데 남자가 해줄 일이 있고 또 여자들이 할 일인데 가서 뭐 멀뚱멀뚱 그거 하느니 틈틈이 짬을 내서 이거 미리 점검을 해놔야 또 장마 오기 전에 또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호기심 천국 초보 농부. 아내가 반대하던 꿀 농사도 기어이 고집을 부려 시작한 일이다. 벌집과 벌써? 그 사이 체험을 마친 체험객들이 마당으로 나왔다. 어린이들에게 벌집과 벌은 인기 만점인데 체험 진행을 끝낸 아내도 방문객들을 배웅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 네, 안녕하세요. 방문객에게 같이 인사도 하고 차가 수월하게 나가게끔 차량 관리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 몰라라 하며 벌통만 보고 있는 남편이 그저 얄밉기만 하다. 근데 그걸 지금 나타내야 돼. 아유
금방 다 돼가 금방 다 돼. 이미 다 갖고 없는데 뭘. 애들 인기 좋았어 여기. 아내 눈에 남편은 늘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일에 대한 다른 우선순위에 늘 삐걱대는 두 사람. 아 진짜. 먹히지도 않는 잔소리를 하는 것도 이제 지쳐버렸다. 주업인 블루베리 일엔 뒷전이고 버리니 달기니 두더지니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 남편이 아내는 못마땅하기만 하다. 벌통 점검을 끝마친 남편이 그제야 체험장을 들여다본다. 다 끝나고 갔구나. 뭐 도와줄 거 없나? 한눈에도 저기압으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이 눈치를 살핀다. 몸도 마음도 지쳐 보이는데 오후에 응? 내가 알아서 싹 할 테니까 오후에 푹 쉬어. 택배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선별 남은 거 저거 뭐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쉬어. 이 장소를 떠났다 와. 제출. 그래. 호기롭게 반나절 휴가를 나갔다 오라는 상구 씨. 하지만 남편이 못 믿어온 아낸 휴가도 내키지 않는다. 그날 오후 남편과 딸의 설득에 결국 모녀가 함께 외출에 나섰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좋다. 우리 오늘 뭘 할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래.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아빠가? 남편에게 혼자 일을 맡기고 나온 건 처음 있는 일. 불안한 마음이야 오죽할까. 하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된 일, 오늘 하루만큼은 농장일은 잊고 휴식을 즐기자 마음먹었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인근 카페. 도시에 살 땐 대수롭지 않던 카페 나들이가 이젠 큰 마음 먹고 나설 일이 돼버렸는데 이게 얼마 만의 외출인지 모르겠다. 한창 일해야 할 시간에 딸과의 데이트는 블루베리처럼 달콤 상큼하게 느껴진다. 딸과 아내를 외출 보낸 상구 씨는 혼자 선별장으로 향한다. 안에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다. 착착착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일솜씨를 뽐내며 일의 속도를 높이는데 이걸 일이라고 착 해서 그냥 착 딱 하면 되지. 아내의 마음이 확실하게 풀릴 만한 일솜씨. 오늘은 아내에게 점수 꽤나 딸 수 있겠다 싶다. 그런데 그때 예, 회장님. 여보세요? 예. 아이고, 그러면 저야 고맙죠. 또 무슨 일인 걸까? 갈까요? 제가 바로 갈게요. 결국 또 일을 팽개치고 나가버리는 남편. 아내가 알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내는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기절해야겠다. 남편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느라 아내는 자신이 그리는 여유는 오랫동안 접고 살아야 했는데 너무 좋구만. 너무 깨끗하게 해놨네. 우리 집이랑 너무 비교된다. 부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여유는 정말 찾을 수 없는 걸까? 늦은 오후 결국 상구 씨가 일을 저지른 모양이다. 아내가 질색을 하며 반대했던 닭을 기어코 키울 모양인데 마침 그때 집으로 돌아온 아내.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잘 갔다 왔어? 아니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난 갑자기. 웬 병아리? 이거 김 회장님 내한테 선물로 해서 분양 받아왔어. 야, 야들 봐라. 요 따라오는 거 봐라 이거. 야, 조심. 어우. 야들 먹고 자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 아이고 이쁜 거 요 하라. 이런 마당 일을 키우면은 자연스럽고 분위기 좋고. 내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병아리 안 하고 싶다고, 다 키우는 거 안 하고 싶다고. 조금 더 아내의 굳은 표정이 보이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는 건지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더 어이가 없다. 그토록 싫다고 했건만 무작정 병아리부터 가져온 남편의 무대뽀에 경숙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이다. 남편이 일찌감치 밭으로 출근했다. 한데 블루베리 수확은 않고 뭔가를 구상하는 듯한 남편.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아내는 아침도 안 먹고 사라진 남편의 행방이 궁금하다. 지금 이 시간에 남편이 집을 비운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지금 아빠 어디 갔니? 아빠 아까 밭에 가는 것 같았는데? 밭에? 대체 남편은 밭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영아빠! 영아빠! 내심 어제 일이 미안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블루베리 밭 끝쪽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남편. 대체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불안해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응? 이게 뭔데? 닭 호텔. 뭐? 닭 호텔. 닭 호텔? 네. 아, 뭘 또 해, 하기는. 아, 지금도 힘든데 뭘 또 해서 또 더 힘들게 하려고 그래. 전혀 이거는 뭐 영감아 보고 자기 보고 하라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자기는 내 보고 하라 소리 안 하지. 근데 내가 애가 되니까 그렇지. 아 참 내가 알아서 난 한다니까. 지금은 블루베리하고 대추만 해도 되는데. 그참 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 참 말 많네. 그쪽 뭐 영감아 보고 내가 하라 그러나. 뭘 그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벌써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자기 보고 하라 그러나. 내가 해서 필요하면 계란도 공급해 줄 거고 오리알도 내가 공급해 줄 계란 거고. 안 먹는다고. 안 돼. 이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자긴 자기 볼일 봐. 볼 봐.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도리어 큰소리인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또다시 할 말을 잃는다. 이젠 더 이상 남편의 고집을 받아주고 싶지 않다.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더니 오늘만큼은 남편이 남보다 못하게 느껴진다. 애써 태어난 척 닭장을 계속 만드는 상구 씨. 하지만 눈은 아내의 뒷모습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 강경한 아내의 모습. 금방 화를 냈다가도 남편의 한마디에 스르르 풀리곤 했던 아내였는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다. 닭장 만드는 게 뭐 큰일이라고 별일도 아닌 일에 저리 과민 반응인지 남편은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무작정 운전대를 잡은 경숙 씨.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도 이 일도 다 싫다.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대로 남편의 얼굴을 보면 대판 싸울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잠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들 식사만큼은 칼같이 챙겼던 아내가 저녁밥대를 훌쩍 넘기고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남편은 애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라도 받으면 살 것 같은데 걱정됐다, 화도 났다. 복잡한 심정이다. 소영이! 소영아. 네? 엄마. 엄마 왜? 엄마 연락 없나?
아니요, 연락 못 받았는데요. 왜요? 근데 별일 아니야. 연락 아니야. 알았어. 네. 딸 소영 씨에게도 연락이 없었다니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간다. 대체 아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엄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뭔가 사단이 나긴 난 모양이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숙 씨가 걱정된 딸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 넘기곤 했던 경숙 씨. 엄마의 낯선 행동에 딸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집에 있다 해서 지금 가보는 거예요. 다행히 경숙 씨는 집에 가 있었는데 너 웬일이니? 엄마 걱정해서 왔지. 걱정 안 해도 돼. 에이,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 뭘 걱정을 해. 에이, 그래도. 아빠가 있는데. 왜 평소에. 늘 곁에서 엄마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곤 했던 맏딸 소영 씨. 누워서 침 뱉기 격이니 남편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는데 이럴 때 속내를 털어놓을 딸이 있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농사일을 10년 정도 했는데 아빠는 이제 시작한 지 2년에 3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거지.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아는데 아빠가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데 엄마는 지금 좀 많이 힘드니까 좀 줄였으면 싶은데 아빠가 또 거기다가 또 닭을 먹인다고 또 저러니까 그래서 엄마는 좀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지금 있는 것 자체도 엄마는 솔직히 조금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또 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빠를 좀 안 하도록 하고 싶어. 엄마 마음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아빠는 30년 동안 우리 위해서 밖에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인상 좀 펴. 딸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데 그간 잊고 살았던 남편과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나랑 동생들이랑 해서 아빠 의견 깎을게. 아유, 우리 엄마 고생 많다. 그래 얼른 가. 얼른 가. 먼저 가서 아빠 설득 잘해봐. 알겠어요. 30년이 넘게 가족을 위해 모진 사회생활을 견뎌냈을 남편. 남편이라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을까?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빠져나온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해줘야 했던 걸까? 하지만 그간 켜켜이 쌓아온 서운함이 금세 사라질 순 없는데 복잡하게 뒤섞인 마음으로 아낸 늦은 밤까지 좀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아내의 행방을 전해들은 상구 씨. 걱정은 덜었지만 우울하고 심란한 마음은 여전하다. 오늘 그 택배 물량 많아가지고 블루베리 따러 가야 돼. 가자. 오늘 많아? 갈? 일을 그리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아직도 아내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엄마와 아빠 사이를 어떻게 화해시켜야 할지, 부부 사이의 골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부녀의 머릿속은 온통 경숙 씨로 가득하다. 늘 함께였던 밭에 아내가 없으니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풀이 많기는 많네. 풀 많은 걸 이제 알았냐고. 비 온 다음에는 확확 자라요, 풀이. 그 전에 더 많았어. 내가 뽑고 베고 하는 것보다 얘들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직포 덮자고 아빠. 늘 부직포는 안 돼라며 아내와 딸의 말엔 무조건 귀를 막았던 상구 씨. 오늘만은 그 말이 다르게 다가오는데 아빠 혹시 엄마한테 오리랑 닭 키운다 얘기했어요? 저 위에. 그래. 그건 아니지. 그래. 그거 누가 돌봐. 돌볼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키우지.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키워. 내가 다 한다. 그 있는 자재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아빠 지금 블루베리 하고 있지. 저 위에 대추나무 있지. 또 저쪽에 해평에 호박 있지. 그것만 해도 일인데 그걸 또 일을 더 늘려 왜. 그래 뭐 그것 때문에 뭐래?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뭐라 해가지고 엄마가 기분 상했지. 이제 일 처리를 다 하고 한다 하면 안 말리는데 지금 봐. 아빠 한다 해놓고 아빠 말했잖아. 풀 자라는 속도가 아빠 일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이것도 처리를 못 하는데 또 무슨 일을 또 더 벌려. 딸의 날선 말에 반박의 말을 찾을 수 없다. 상구 씨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데 그래 그거 너도 강력히 반대하나? 아주 싫어. 상구 씨가 일을 벌일 때마다 힘을 실어주고 반대하는 엄마를 다독였던 딸 소영 씨. 딸이 아빠의 의견에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는 일도 처음 있는 일인데 아무튼 좀 이따 엄마 오기로 했으니까 두 분이서 한번 얘기 잘해봐요. 아내의 부재에 딸의 질책까지 상구 씨 심란하기 그지없다. 복잡한 마음에 평소와 달리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여 보는데 한낮의 더위를 이기며 묵묵히 일하는 상구 씨. 하지만 풀과의 사투는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워요 더워요. 하루 종일 땀을 쏟고 나니 복잡한 마음은 사라지고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이 남는다. 수건이 다 젖네. 아내는 매일 혼자 이렇게 일을 했겠구나. 아내 어깨에 내가 큰 짐을 올려뒀구나. 상구 씨 절로 가슴이 아려온다. 평소 같으면 훌쩍 밭을 떠났을 텐데 아내를 생각하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잠시 후 아파트에서 경숙 씨가 돌아왔다. 블루베리 밭이 걱정돼 한달음에 밭부터 살피러 온 건데 분명 같은 밭인데 어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에 놀란 아내. 멀끔하게 정리된 밭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렇게 풀을 매려면 몇 시간은 좋게 걸렸을 텐데 이 땡볕에 얼마나 일을 한 걸까.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당황스럽다. 응아빠. 깜짝이야. 날도 더운데 혼자서 뭐해요? 보면 모르나? 봤나? 안쓰러운 마음에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데 아이고 내가 늦게 뽑아줘서 미안하다. 미리 해줘야 되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 보니까 이런데 미안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틈틈이 하든지 어떤지 내가 뽑아줄 테니까. 번지르르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아내에게 미안함을 제대로 표현한 남편. 변화된 남편의 모습에 그간의 서운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기분이다. 나도 같이 뽑을게 그럼. 아 됐어 그 이거 같이 뽑자. 이거 저 쉽게 뽑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쉬어. 내가 이거 알았어 뭐야 이거 일단.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이거 하면 좋은데 이거 남자 다 하기 힘드는 건 이거 안 돼. 같이 뽑아줄게. 아 됐다 집에 가서 쉬어. 쉬면은 시원할 때 와서 밭둑이 앉아 있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12년 전 그 약속을 잊지 않은 남편. 그때의 추억이 소환되며 두 사람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진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본 남편이 어렵사리 진심을 꺼내보는데 하여튼 내가 나름대로 하려고 폰을 벌려놓고 그래 보니까 좀 영감한테 좀 미안한데 본격적으로 한 지 2, 3년 됐는데 내가 의욕이 앞서서 막 하다 보니까 영감마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동안에 뭐 내 입장만 생각하고 밀어붙여가지고 뭐 강행군 했는 데에서 근데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고맙게 생각해. 진짜요. 고마워. 허가 뭉치고 살 사람인데 내 미안하다. 살다 보니 일이 됐네.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경숙 씨도 생각이 깊어진다. 오늘만큼은 잔소리가 아닌 속 깊은 얘기를 가감없이 남편에게 전하고 싶다. 나는 좀 성격이 급한데 자기는 좀 느긋하게 하니까 나는 더 이제 속이 상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가 벌도 먹이고 동물도 키우고 하는 게 다 좋긴 한데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다 보면 하지 말라가 안 되잖아. 자꾸 남의 아저씨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지. 쳐다도 안 보지. 근데 뭐 여러 가지 힘도 들고 힘도 붙이고 하니까. 그래 수고했어. 앞으로 내가 잘 협조하고 내가 할 테니까 마음 풀고 아내의 마음은 진즉 풀어졌다. 역시 아내를 울고 웃게 하는 건 남편뿐이다. 미안해요. 잘해줄게. 진짜 조심.